네, 오늘은 제목이 좀 이상하죠? 뇌와 빛이에요. 오늘은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망, 결국 연결망이 중요하죠. 세포가 대뇌에 있는 세포가 그 수많은 기능을 하면서 약 1,000억 개가 모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 연결망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전부 와이어링, 발화,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서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신호가 오가는 거죠. 그게 전부 빛이다. 그리고 시냅스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 또 떨어지는 거.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 병이 온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이다. 왜? 나트륨이 전기를 만드니까. 몸은 전부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칼슘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어떤 물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물질이 담겨 있는 것을 소포체라고 하는데 그 소포체를 밀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칼슘이다. 그래서 나트륨, 용융소금, 칼슘, 이온화된 액체 칼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물질을 시냅스 단백질이라고 해요. 시냅틱 프로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많이 연구되어져 있고, 아직 과학자들이 그 실체를 다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냅틱 프로틴 하나하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뭔가 없을 때 병이 오고, 이런 것까지는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발화.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빛의 작용이다. 네, 빛의 작용이다. 이런 거. 어, 이제 그 관점에서 그럼 과연 빛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아유 뭐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돼. 이거 뭐 이상해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무조건 무조건 이것은 이것은 정말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다.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현대 물리학계에서 아인슈타인보다도 오히려 어,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유명하다기보다도 그분의 지식이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지식이 어, 어떻게 보면 과학계의 어떤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파인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에 우리가 인류가 이 문명이 다 소멸되어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딱 한마디 문장이라도 뭔가 전달해야 될 말이 있다면은 그 말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다. 이것만큼은 우리 후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 몸을 포함해 갖고 이 기체, 공기, 별, 달, 지구 물론 우주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실감이 안 나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잡하니까 몸만 생각하게 돼요.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인데 원자 그 개수를 과학자들이 또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산소 65%, 탄소 18.5%, 수소 9.5%, 질소 3.4%, 나머지 3.7%. 우리 몸은 대개 산소, 탄소, 수소, 질소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참으로 유익해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떨어지고 그게 모든 생명 활동의 가장 어,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파고 끝까지 파고 돌면 결국은 이 네 개의 원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럼 3.7%는 뭐냐 하면 주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그 다음에 철, 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예요. 그중에서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탄소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로 일으키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요. 그래서 이 원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럼 다른 게 있을까요? 원자 외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보다도 원자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몸은 전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림 보시면은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핵.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자꾸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중성자와 양성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쿼크로 되어 있어요. 쿼크. 근데 쿼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업 쿼크라는 게 있고 다운 쿼크. 이름만 그런 거예요. 쿼크가 두 개가 있다. 근데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적인 힘을 가진다. 전하라고 해요. 전기적인 힘.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적인 힘을 가진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원자를 구성하는 것은 업 쿼크, 다운 쿼크, 전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원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핵은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이 힘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 균형이 떨어지면 전자가 날아가 버리거나 또는 핵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음량의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플러스 1이 되냐면은 업커커가 두 개면은 3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다운 커커 하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은 3분의 3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힘은 업커커 두 개, 다운커커 하나, 그게 합쳐졌어. 그래서 업커커 두 개, 다운커커 하나, 이것이 바로 양성자예요. 양성자. 그럼 중성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운커커가 두 개, 업커커가 하나예요. 다운커커는 전기적인 힘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이거 두 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업커커는 3분, 원래 플러스 3분의 2니까. 그래서 업커커 하나, 다운커커 두 개면은 힘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중성자는 전하가 제로예요. 중성자는 전하가 제로고 양성자는 전하가 전기적인 힘이 플러스 1이니까 핵 전체의 전기적인 힘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전자 마이너스 1, 이런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원자예요. 그게 원자예요. 모든 원자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많아지면은 다른 형태의 원자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는 중성자, 양성자가 6개씩 있고 전자가 6개씩 있는 거예요. 그 변화밖에 없어요. 그 변화밖에 없어요. 수소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좀 특이한 거고. 탄소는 6개, 6개. 그러면 질소는 7개, 7개. 양성자, 중성자 각각 7개, 전자 7개. 그럼 산소는 8개, 8개. 중성자, 양성자 각 8개, 전자 8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원자는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소립자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 몸은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겨우 뭐 쿼크, 전자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좀 실망스럽 그런 느낌 들어요. 근데 진짜는 뭐냐? 진짜는 여기 있어요. 전자를 포함한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성 또는 10의 마이너스 14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요즘은 이걸 찍어내요. 이 사진을 찍어내요. 그 정도로 이제 미세하게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를 포함해서는 마이너스 10m, 그러니까 동그라미 10개 분의 1m란 뜻이고, 핵의 크기는 동그라미 15개 분의 1m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자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핵이 얼마나 적냐? 동그라미가 5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핵이 만일에 1m라고 하면은 원자 전체의 크기는 동그라미 10개, 10만 미터란 뜻이. 10만 미터면은 100kg죠. 그러면은 100kg의 큰 공이 있고 그 안에 1m짜리 작은 공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전자는 쿼커 두 개가, 업쿼커 두 개, 다운쿼커 하나면은 양성자. 다운쿼커 두 개, 업쿼커 하나면은 중성자. 그게 모여 있는 거. 그래서 되게 조그맣고 이걸 엄청 커요. 근데 그 사이가 텅텅 비어 있어요. 엄청 멀리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쿼크 안에는 사실 양력이라는 힘이 작아요. 그리고 이 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아요. 다시 말하면은 쿼크 안에는 양력이라는 게 있고 쿼크와 전자 사이에는 전자기력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너무 크고 너무 작으니까 그냥 이 안에 가득 찬 것은 양력 쬐끔 그다음에 전자기력 가득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속에는 전자기력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원자는 전자기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모든 원자는 전자기력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원자는 전자기력을 가득 담고 있는 그릇이다. 모든 원자, 모든 원자, 모든 원자, 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자기력을 가득 담고 있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어떤 거 색깔도 다르고, 빛도 나고, 뭐, 형태가 딱딱하고, 물렁물렁하고, 부드럽고, 다 다르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그 전자기력, 그것의, 그것의 변화예요. 그것의 조화예요. 자, 그래서 이 말만 기억하세요. 원자는 전자기력을 가득 담고 있는 그릇이다. 예외가 없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자, 그럼 전자기력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자기력이 뭐냐? 옛날에 우리 잠깐 한번 했던 거예요.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 그럼 1세대, 2세대, 3세대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뭉친 거예요. 그래서 입자라고 말을 해요. 페르미온. 페르미온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에너지가 뭉쳐서 어떤 단단한 입자 형태로 된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는데 그냥 에너지 그 자체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입자일 수도 있고 또 파동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거는 단단하게 뭉친 거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거고, 오른쪽 거는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첩이 돼요. 이게 막 쌓여. 하나가 두 개 됐는데 하나야. 하나가 100개, 100개가 하나로 중첩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야. 그 하나가 100개이기도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중첩이 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 건 그래요. 그런데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러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 아까 업커커 플러스 3분의 2의 정기적인 힘을 가진 업커커 마이너스 3분의 1의 정기적인 힘을 가진 다운커커는 알겠는데 뭐 참 커커, 탑 커커, 스트레인지 커커, 바텀 커커 이러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건 잊어먹어도 돼요. 이건 잊어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2세대, 3세대는 순간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확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속도가 동그라미 한 20개 분의 1초 만에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20대, 3세대는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에너지 그 자체고 이 중에서 업커커, 다운커커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초록색이 있어요. 이거는 전자예요, 전자. 이것도 2세대, 3세대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밑에 전자 뉴트리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되게 힘이 약해요. 예를 들면은 위에 전자가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 100만. 그런데 이 밑에 거는 그냥 2.2 일렉트론 볼트. 이게 너무너무 힘이 약한 거고, 이건 모든 걸 다 통과하니까 이것도 몸을 공부할 때는 이것도 신경 쓰지 말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업커커, 다운커커, 전자. 업커커, 다운커커, 전자. 업커커는 플러스 3분의 2의 힘을 갖고 있고, 다운커커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힘을 갖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힘을 갖고 있고,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와 이거 하나일 때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힘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존재하는 것이 원자다. 그런데 이것은 에너지 그 자체라 그랬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선 이것만 알자. 이것도 몰랐대요. 우선은 업커커, 다운커커, 일렉트로, 전자만 알자.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제가 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글루온, 포폰, G 보존, W 보존이라고 하는 건데, 음, 어, 이 이제 강력, 양력, 이것도 양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힉스 보존 따로. 이 중에서도 우리가 몸에서 어떤 변화를 생각할 때 뭐만 알면 되냐면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왜냐하면은 글루온, G 보존, W 보존은 핵 안에서만 존재하는 힘이에요. 핵은 너무나 작다 그랬죠. 그리고 그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오로지 변화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것은 핵이 아니고 전자밖에 없거든요. 전자만 공유하고 떨어지고 붙고 뭐 이러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생명 유지,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 전부 전자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를 제외한 핵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G, Z, W, 힉스 이건 다 잊어버리자. 우리가 오로지 공부할 거는 뭐냐?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업커커, 다운커커, 전자, 포톤이라고 하는 빛, 이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업커커, 다운커커, 전자.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업커커, 업커커, 다운커커는 이 안에 있다 그랬죠? 이 안에. 업커커 두 개,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3분의 4. 다운커커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전하가 1. 전자는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기력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 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정확해요. 우리 몸에는 업커커, 다운커커로 이루어진 핵과 전자와 그 속에 가득한 전자기력밖에 없다. 근데
전체 크기에 비해서 전자나 업고고 장고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1m 곱대 100km, 10만 미터 이런 정도니까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전자기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바로 전자기력.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원자는 사실은 전자는 빛이 사실 뭉친 거예요. 핵도 사실 빛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이게 빛그릇이에요. 빛그릇. 빛그릇이라고 하는 원자가 가득 모여서 우리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빛 그 자체예요. 빛 덩어리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도무지 안 믿긴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머리로 이해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몸은 빛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빛이에요. 빛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릇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세포가 60조개라 그러죠. 세포가. 세포 하나의 원자가 몇 개라 그래요? 100조개. 60조개 곱하기 100조개의 원자인데 그 전부 빛 덩어리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빛 외에는 없어요. 만져보세요. 이게 전 빛이에요. 근데 왜 이런 느낌, 왜 다르냐? 코 다르고, 머리카락도 빗덩어리밖에 없어요. 손도 빗덩어리, 코, 입술, 다. 근데 왜 다르냐? 바깥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는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거든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은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잊어먹어도, 그래서 우리 몸은 빛밖에 없구나.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말과 빛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구나. 에너지를 얘기할 때 전자기력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알갱이 하나, 그 전자기력을 쪼개서 알갱이 하나로 이름을 붙일 때 그걸 포톤, 이거예요. 포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빛밖에 없다.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음, 넘어갈게요. 이게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 엄청 명확해요. 모든 게 굉장히 명확하고 이것이 그냥 누군가가 그냥 생각해내서 말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공부하는 게 늘 공부해서 맨 마지막에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 빛이에요, 빛. 이 세상 처음에 만들어질 때 빛으로 만들어졌고 그 빛이 뭉친 것들이 원자고 그 원자들이 뭉친 것들이 지금 보이는 우주의 별들이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빛이 뭉친 거예요. 원자들이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처음에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빛의 어떤 조화 속에서 우리 몸도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 몸은 빛이다. 근데 이제 빛에는 정보와 에너지가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정보와 에너지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빛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이제 반도체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반도체죠. 여러분 반도체 잘 아시죠? 휴대폰 안에 반도체가 쫙 들어가 있죠. 모든 컴퓨터. 반도체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빛을 줘요. 빛을 착 주면은 충전돼 있는 그 전지가 있잖아요. 빛을 주면 이게 튀어나가요. 그럼 이 비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은 빈 공간이 생기겠죠. 또 움직이겠죠.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이 전자 하나가 튀어나가게 하고
그 튀어나온 자리를 또 전자가 메꾸게 하고 이걸 조절해요. 이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튀어나온 상태를 그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 아, 1, 뭐 이런 식으로 0과 1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조절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럼 그 빛을 조절하면은 우리 휴대폰에서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의 신호를 0과 1로 바꿔가지고 휴대폰에서 반도체에서 그걸 조절해서 내보내요. 그럼 000001, 0101, 0001 뭐 이런 식으로 쫙 배열해갖고 전자를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조절해갖고 내보내겠죠. 그 신호가 뭐냐면 바로 빛이에요. 전자의 움직임은 바로 빛이에요. 전자가 요동치는 게 빛이에요. 그걸 증폭해갖고 기지국으로 보내고 그것이 이제 전송시설로 보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그 000001, 0101, 001뭐 이런 식으로 온 신호를 빛의 신호를 다시 글자로 바꾸고 심지어는 소리로 바꾸고 또는 영상으로 바꾸고 하는 게 휴대폰. 이 휴대폰이 결국 그 작은 빛을 상상도 할 수 없이 작은 빛을 어, 빛이 나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우리 휴대폰 반도체. 인류가 이만큼 빛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기술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양자 컴퓨터 또는 뭐 AI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빛을 조절해서 만드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조절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빛을 가지고 빛이 어떻게 배열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정보가 된다. 우리가 내가 휴대폰으로 뭐 글을 써서 보내면 내 휴대폰으로 그 글자 그대로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가 전송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그런 정도 글자, 소리, 그 다음에 영상, 그림 이런 형태로만 이용하지만은 이 우주 전체로 본다면은 이 빛을 그런 식으로 조절해갖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이 떠다는 것도 그렇고 번개 치는 것도 그렇고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전부 같은 현상이에요. 조절되는 빛의 조절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빛에는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도 있고 그게 정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세포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약을 먹는다거나 또는 뭐 정기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거 전부 다 이 세포 속에서 빛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이것인데 그 배열 순서를 정보라고 하고 그 배열 순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그, 그러려면 빛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빛의 양. 빛이 많으면 힘이 센 거고, 빛이 적으면은 작은 거예요. 힘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배열 순서,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배열 순서,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떡 몇 개, 과일 몇 개,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일초에 막 수천 조개, 뭐 억 단위가 아니고 수천 조개 단위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우리 인식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핵심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빛이 어떻게 배열되는가 이것이 정보다. 우리 몸의 DNA도 그거예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그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전부 빛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빛이 많이 들어있는가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아무튼 외우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외우십시오. 이거는 음, 아주 엄밀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빛밖에 없다. 이거 우선 알아야 돼. 내 몸에는 빛밖에 없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병이 온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의 배열, 빛의 에너지, 그 문제. 빛이 잘못 배열되는 거, 빛의 양이 부족한 거 이런 거예요. 음. 그래서 몸 안에는 빛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공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빛에는 정보와 에너지가 있다. 정보와 에너지가 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배열 순서다.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식을 못하지만은 근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빛의 배열 그것이 정보를 형성한다. 우리가 휴대폰 쓰는 것도 똑같은 원리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못 사는 거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빛의 양이다. 자, 그런데 치료의 대원칙이 뭐냐면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배열 순서라고 하는 그 정보로 에너지가 이끌려요. 이것은 이제 양자적인 차원이고 이것을 인간의 몸, 사람의 몸, 내 몸에 적용하면 무엇이냐 하면 내 의식이 내 몸속에 가득한 빛을 이끈다. 이런 말이에요. 의식이 뭐예요? 의식이 뭐예요? 의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대학 공부했던 게 그거잖아요.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 신호, 그 감각 신호를 잘 조절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해석을 하고 연합 해석을 하고 거기서 기억과 감정이 더 붙여지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게 의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 몸의 모든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치유는 뭐냐 하면은 음, 좋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몸 안에 빛이 이끌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생각, 감각, 기억, 감정 이것들이 연합된 것이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내 몸의 빛 에너지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생소할 거예요. 왜 우리가 생소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을 억제를 당해요.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가르침을 당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생각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얘기해 보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각이 억압되어진 것이고 생각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이 그런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 자체가 난 이대로 못 살겠어. 내 방식대로 난 따로 살겠어.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나는 이 몸과 다른 삶을 살겠어. 다른 육체, 다른 존재가 되겠어. 이렇게 결정한 게 암세포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내 생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힘든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상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 처음부터 빛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상담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이들의 기억이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에요.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그 기억이 남아있고, 그 기억이 압박을 받으니까 앞으로 미래의 기억을 못 만들잖아요.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전부 빛인데, 빛은 생각이에요. 빛은 생각으로 이끌려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 이걸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 과거의 기억을 꺼내서 다시 봐라. 좋게 생각해라. 그 별거 아니다.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기억을 끌고 와야 돼요.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계속 이 과거의 기억을 희석시켜야만 과거의 기억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그럼 미래의 기억이 어디 있냐? 미래의 기억을 내가 어떻게 끌고 오느냐? 전부 빛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욕망을 마음껏 펼치게 하는 것이 어, 건강의 요체입니다. 내 몸의 빛은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어,
사실은 양자역의 핵심이에요. 양자의학의 핵심은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이 말이거든요. 내 몸에 적용하면 내 생각이 내 몸의 빛은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도 내가 치유하겠다고 완전히 결심했을 때 그때 내 몸의 모든 빛,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빛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어떤가? 그럼 뭐 이제 우리 뇌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지난번에 보신 거죠.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빛 덩어리들이 뇌신경세포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의 형태로 있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좀 빛이에요. 뇌신경세포 안에서 계속 파이어링 빛이 번쩍번쩍하죠. 네. 그 빛을 번쩍번쩍하는 게 바로 칼슘이에요. 어, 전기적인 어떤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도 전부 빛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칼슘, 나트륨, 칼슘 막 엄청 중요한 거고, 음, 뇌를 치료할 때. 그 다음에 홍삼뿐만이 아니고 발효해조, 맥주 효모 이런 거, 맥주 효모 아니야 효모 이런 것들이 소장의 미생물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는데 이것이 결국 뇌에서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과 뇌신경을 같이 치료하고 강화시키는 게 바로 홍삼이에요. 홍삼. 네, 자차 공부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뇌실에서 뇌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뇌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게 자극을 주는 게 TTYH1이라는 단백질,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TTYH1이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게 바로 자소엽이에요. 자소엽, 자족이. 자소엽.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떤 정보, 배열이라 했죠? 빛의 배열. 그 정보를 그 전사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에너지를 섞어서 넣어주는 것이 양전요법이에요.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이제? 음, 제가 곧 갈 겁니다. 가서 시험 볼 겁니다. 음, 예. 이거 하나 소개할게요. 2012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한 거예요. 이때 에틱스.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양전류 중에서 제퍼 전류라고 있어요. 우리 양전류 중에서 제퍼 퀀텀 있잖아요. 제퍼 전류로 뇌의 어느 영역을 20분 동안 그냥 이렇게 패치 붙여가지고 가만히 20분 동안 2mA를 줬어요. 20분 동안. 그랬더니 놀랍게도 매스매틱스, 산수, 수학 능력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거야. 기억력이 좋아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이런 게 좋아져. 주의력 좋아져. 동작 능력이 좋아져. 이 논문이에요. 여러분 믿기세요? 네, 어떤 부분에 세포 전류를 20분 동안 흘렸더니 머리가 좋아져. 네. 어느 부분에 흘렸는지를 안 알려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막 인위적으로 머리 좋게 한다고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래고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도 계속 토론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이야.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뇌 어디다가 20분 동안 세포들로 흘려주면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실험한 거니까 그 당시에 연구에 실험한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것보다 이 원리를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면은 결국 빛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보다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요? 어느 부분에 해야 되는지. 아직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합시다. 여기에요. 백회, 신회, 솔복, 통천이에요.
예. 백회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 지점이에요, 백회. 자, 머리 잡을 때는 봉합선을 따라 잡아야 돼요. 앞에가, 여기가 관상봉합이 있죠, 관상. 그 뒤로 시상봉합이 있어요. 그 끝에 이 뒷머리 쪽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인상봉합이고, 그 다음 옆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인상봉합이 또 있어요. 이 봉합선을 따라서 별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여기. 여기는 어떻게 잡냐면은 귀끝, 귀끝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데, 귀끝에서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항상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만져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백회. 그 다음에 백회에서 앞으로 쭉 가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봉합선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이 지점이에요. 저는 여기가 신뢰예요. 그럼 백회 신뢰를 잡아야 돼요. 뭘로 잡아야 되겠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야 되겠죠? 하나는 백회, 하나는 신뢰. 주의할 점은 양절유기 제포로 하는 거예요. 양절유기 제포로. 그 다음에 솔곡을 잡아야 돼요. 솔곡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귀 있죠? 귀 끝에 접었을 때 귀 끝에 여기서 귀 끝에서 딱 들어가 보면은 살짝 올라가면은 약간 약간 두꺼운 근육이 있어요. 약간 두꺼운 근육. 거기 위에 여기가 솔곡이에요. 솔곡은 뭘로 잡냐면은 이 손가락 중지 손가락 이걸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지로 잡고 하나는 백회, 하나는 신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잡고 5분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우선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2mm 하면 느낌이 있는 정도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틈이 생기면 따끔따끔해요. 최대한 머리카락을 밀어가지고 제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천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백회 뒤쪽에, 여기가 백회잖아요. 백회에서 옆으로 와가지고 약간 뒤로 넘어가면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왜 쏙 들어가냐 하면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지금 이건 삐뚤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칭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백회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뒤쪽으로 가면은 약간 들어간 느낌이 잔뜩 있어요. 거기를 두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솔곡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회 시내 잡고 솔곡 잡고 이렇게 있다가 5분 좀 있다가 다시 엄지만 떼가지고 통천 잡고 5분 또 백회 시내 잡고 5분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딱딱 연결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략 한 20분 정도씩 매일 해주면은 어,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돼요.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돼요. 사실 지난번 실습 시간에 이것저것 알려드리긴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상담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혹시 될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냥 한 사람 아니 절대 해로운 거 아니에요. 2mAh 뇌 한다고 해서 뇌세포 뭐 상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 100배, 이것보다 2mA보다 100배 정도 강하게 했을 때 동물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2mA는 절대 세포를 상하게 하거나 사람을 뭐 다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마음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우선 당분간은 한두 사람한테 적용해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뭐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관찰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어져 있고, 사실은, 이제 TDCS라는 기계를 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마에 붙여, 이마에 붙이거든요. TDCS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들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음,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 빛이다. 어, 아이고, 나갔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 하고 내일 모레 만나기로 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내일 모레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